오늘 발표드릴 기업은 동아화성이라는 기업입니다. 김해에 있고요. 어, 그 자동차나 이제 가전 쪽에 특수 고무 제품을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시총은 10월 1일 발표 기준인데 금일도 아마 주가가 이제 거의 비슷하고요. 14,700원 정도에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총은 2,315억 정도 되고요. 1974년도에 사실 좀 설립이 돼서 좀 오래되었고, 주력 제품은 자동차 엔진이나 부품 쪽에 그 부품을 연결하는 호스 제품들하고요. 그리고 이게 철하고 철이 들어가는 그 중간에 방음이라든지 방수 그리고 충격 흡수를 하는 게스킷이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고무 제품인데요. 그래서 그 제품을 주로 납품을 하고, 그리고 가전 쪽으로 이제 드럼 세탁기 문을 보면 도어 쪽에 누수 방지용 고무 제품인 그 도어 게스킷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력 제품으로 이 두 가지를 정통적으로 이제 주력 제품으로 해왔었고요. 이 기업은 경쟁력은 사실 그 합성 고무에다가 이 기업만의 어떤 이제 연구소에서 만든 첨가제 카본이나 충진제 이런 것들을 배합을 해가지고 직접 만든 이제 고무 소재 CMB라는 거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주력 매출처 이제 오랫동안 사실 이렇게 이제 단일 제품을 어, 그 삼성이라든지 LG, 기아차 쪽에 매출을 해왔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처가 이제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이 기업들한테도 이제 보통 이제 한 70에서 한 90% 정도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년 전년 그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국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법인 가동률, 이유는 이제 해외 법인 가동률이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부품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 그리고 오늘 주안점을 둬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 이제 그 사업에 대한 개척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약점은,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와 환율 쪽에는 좀 민감하고, 그리고 전방 산업인 자동차와 가전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 기업 선정 이유입니다. 어, 첫 번째 이유는 그 전통 이제 부품 쪽 기업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성장주로 좀 변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 기존에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 쪽으로 전기차 부품 그리고 수소 쪽까지 이제 시대 흐름에 맞춰 가지고 아이템을 다양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선정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 최근 전반적인 흐름은 최근에는 좀 상승을 했었는데 원재료인 그 합성 고무 비용이 조금 내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전기차 시장 진출이 아직도 이제 5%에서 향후 이제 앞으로 상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가스킷을 주력 제품으로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출은 지금 포션은 한 100억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지금 앞으로 이제 현기차라든지 GM 쪽에도 현대차의 한 70에서 한 80% 납품을 하고 있고 GM에는 한 20% 정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다변화될 거고 이 시장 자체도 좀 커 나가는 시장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수소차의 핵심인 그 연료전지 시스템 쪽에 가스킷을 납품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넥소 쪽에 그 이제 호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독점해서 2022년까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로서도 이미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회사의 어떤 성장성입니다. 자회사 동합 퓨얼셀이 이제 5kg 그 고온 고분자 전해질 해가지고 PEM-FC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이제 이건 KS 인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030년에 200기 그리고 2024년에 300기 판매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전 소비 쪽도 수요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기업의 이제 주요 매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부품 쪽이 53%, 그리고 가전 부분이 47% 정도 매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게스킷, 그 철과 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가는 뭐 흡음, 차분을 위한 고무 제품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방지라든지 뭐 오일 이물질 차단하는 그런 오일실이라든지 이런 걸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자동차 부품 쪽에 2차 전지 그 팩에 들어가는 가스킷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최근 매출이 이제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주력 섹터로 이제 가전 제품인데 세탁기에 들어가는 뭐 도어 가스켓인데 여기엔 진동이나 흡수 이런 것들을 왕충을 하고 있고, 배수 통로 쪽에 이제 호수 같은 것도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킷이 이제, 그리고 호스도 있고요. 그리고 실, 그리고 이제 히터 쪽에 들어가는 이제 캐스터 이제 제품들이 이제 주력 2차 전지 관련된 주력 제품이고, 그리고 연료전지 쪽으로 한 10년 정도 전부터 그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이제 가스킷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회사 동아퓨얼셀에서 지금 상용화를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뭐 HT PEM FC라는 스택입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실제로 이제 개발을 완성을 했고, 금년에 이제 상용화해서 아마 내후년 정도에 뭐 주담 그 얘기로는 이제 내후년 정도에 어떤 구체적인 매출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늘 그 산업 쪽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주력 그 제품이나 앞으로 성장성이 수소 쪽에 있다 보니까 수소 관련해서 사실 그 수소는 지금 어떤 그 개화기에서 성장기로 이제 진입하는 그 산업군이고요.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뭐 2050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각국 뭐 유럽,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뭐 각국 나라에서 수소 관련된 정책들을 지금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 사실 그 전에 수소 쪽을 좀 많이 주안을 뒀다면 지금은 G2라든지 특히 유럽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수소 정책에 대한 육성에 대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부분이 고무적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차가 2018년에 이제 1,800대, 그리고 2022년에 8만 1,000대, 2024년에 620만 대,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쪽에 발전용과 가정 건물용이 있는데요. 발전용은 그 두산 중공업, 두산 퓨어셀에서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 가정용, 건물용이 저희 이제 동아 퓨어셀에서 그 주력 상품으로 지금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50메가와트, 24년에 2.2기가와트 해서 S퓨어셀에서 사실 요거는 국내 쪽은 많이 활성화,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Fit for 55 해가지고 탄소 중립의 탄소 저감에 대한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저 관련된 수소 쪽이 사실 그 탄소 중립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제 수소에 관련된 생산 능력을 높이겠다는 부분이고요. 수소 전략도 구체적으로 24년, 30년, 5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청정 에너지 계획을 당선 전에 이미 이제 발표를 했었고, 뭐 수소 전기 환경차 관련된, 그리고 스쿨버스 이런 것들도 이제 친환경차로 다 바꾸겠다라고 해서 10년간 한 2천조 정도 투입을 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수소차 뭐 관련해서 이제 9월달에 현대차에서 대대적인 사실 뭐 그 수소 얼라이언스하고 수소 그 모빌리티 쇼를 통해 가지고 발표했던 그런 정책들을 보면 수소 뭐 제네시스를 이제 앞으로는 친환경하고 전기차, 수소와 전기차로만 이제 생산하겠다는 부분, 이런 것들 이제 이건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여기에 이제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 수소 충전소 1,000개를 목표로 이제 수소 산업을 확대시키겠다라는 각국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꼭 한번 스터디를 해서 이쪽 관련된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력 제품으로 지금 전기차 배터리팩 가스켓하고 실 그리고 히트 가스켓을 생산하는데 주로 한 7, 80%가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합니다. 근데 전방 산업이 지금 앞으로 2025년까지 이만큼 사실 그 전기차를 판매를 많이 늘리겠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0% 정도를 차지하는 이제 GM에서도 캐나다에 뭐 한 지금 한 10조 정도 투자를 해서 그리고 이제 2025년까지 전기차 30종을 더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 동사에서 지금 2019년에 배터리팩 가스켓 관련된 매출은 뭐 55억에서 이제 작년에 105억 그리고 올해는 130억 조금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130억 정도 그리고 2022년에는 220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매출은 점점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직 뚜렷한 뭐 매출이 그렇게 크게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수소차 그저 MEA 쪽에 들어가는 부품하고 그리고 흑배기 호스를 이제 넥소에 전량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소차가 이제 넥소 쪽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된다면 사실 처음 이제 그 부품을 넣었던 제품을 그 완성차 입장에서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만약에 이제 좀 더 보급이 늘어나고 그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아마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사실 이제 건물용 연료 전지인데 기존의 거는 그냥 이제 팸 FC라고 해가지고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인데 당사에서는 그 에너지 기술 연구원이라고 대전에 있는 그 이제 에너지 쪽 관련된 사실 여기는 뭐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 기업으로 설립을 했는 게 당사의 자회사인 이제 동아 퓨어셀입니다. 그래서 한국콜마가 그런 예구 연구소 기업으로 성공을 한뭐 사례들이 한국콜마나 썬바이오텍 이런 데가 있고요. 그래서 동아 퓨어셀의 지분을 이제 동아화성에서 82% 보유를 하고 있고 이 팸FC 중에도 이제 고온 팸FC인데요. 이거는 다른 기존 그 연료전지 특히 이제 그 S 퓨얼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제품하고 차별화되는 점은 냉난방 온수 공급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라든지 특히 그 뭐 유럽 쪽은 이런 냉난방 온수가 공급되는 그런 연료전지 시스템이 상당히 그 시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간 사실은 애기연하고 동아화성이 20억 출자를 해서 처음에 투자를 한 그런 연구소 기업이 10년 동안의 어떤 노하우가 기술 제품을 이제 인계를 받아가지고 기술적으로는 사실 뭐 기존 SP올셀보다는 낫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 지금 그 코펜하겐에 이제 실증 실험을 지금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금 주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실증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진행을 다시 하고 그리고 중국 쪽에도 건물용 수소 렌지 쪽 호출을 위해 가지고 블레스트 쿠나이 쪽하고도 실무 뭐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준비가 되면 해외 법인이 9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러시아나 폴란드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나 독일 시장에 진출을 하면 매출 성장이 좀 뚜렷하게 일어날 거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소 저널에 나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뭐 40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 고온 FMFC를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검증이 됐지만 상용화 전에는 사실 그 KS 인정을 받으면 정부 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내년에 진행을 할 거라고 하고요. 이런 제품 설명에 이어서 기업 포트폴리오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매출은 2,6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보면 이런 이제 크게 제품이
차량용 이제 흡기 호스하고 도어 기스킷,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게스킷,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를 보시면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독일, 영국에서 거의 한 1,000만 가구가 시장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SPU세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쪽은 아직 수출이 없고요. 국내에 이제 납품을 거의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동아퓨얼스에서 기술적으로는 뭐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국내 쪽에 침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이제 기존 그런 제품들은 이렇게 1위를 해외 쪽에서는 이제 1위를 하고 있고, 사실 단가가 좀 많이 낮는 것 같습니다. 고무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장 점유율 이 단가가 그렇게 반영이 되지는, 크게 매출로 반영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리고 기대되는 부분이 이제 전기 배터리 쪽은 현재 이제 뭐 코나 이런 제품, 차에 완성차에 이제 납품이 되고 있고, 현대넥소에 제품이 되고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연료전지 쪽은 SPU 셀하고 이제 요 밑에 제가 한번, 그리고 일본 쪽은 뭐 엔더팜이 사실 꽉 잡고 있고요. 해외 쪽은. 그리고 사업 경쟁력 분석에서 SPU 셀 좀 더 제가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 관련해서 이제 사실 EPR 쪽으로 해서 공장 관리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원가 경쟁에서 조금 좀 좋은 소식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기술적 우위를 보시면 뭐 게스켓 쪽도 사실은 국내 시장 70% 정도 하고 있고, 뭐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계속 연구소 쪽에 연구를 이제 계속 연구 자금을 계속 투입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그리고 세탁기 드럼 쪽도 LG전자 70%, 그리고 다른 해외 뭐 파나소닉이나 뭐 도시바 이쪽 가전 쪽에도 100% 이상은 이쪽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게스킷 같은 경우는 LG전자, LG화학하고 공동 개발을 해서 기술 제품을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에너지 애기원에서 받았고요. CEO는 임경식 회장이라고요. 이분이 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40% 정도. 한 분이 40%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특이한 상황이고, 재무지표를 이제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 넘어오면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매출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뭐 원가 절감을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소폭 상승했었고요. 근데 단기 순이익이 상당히 한 80억 정도가 감소했었는데, 이거는 금융 손실 환율에 인해 가지고 러시아와 인도 쪽의 환손실이 좀 상당히 많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어났고, 그리고 그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이제 3월 그 1분기하고 그리고 2분기 때 이제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감소했던 부분은 요거는 제가 질문지 Q&A 다루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도 감소했던 부분도 일단 Q&A 시간 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성 검토는 사실 뭐 코로나 시국에는 사실 허가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그리고 올 상반기 때는 제자리로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ROE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다른 경쟁사에 비해 가지고는 뭐 나쁘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것도 사실은 뭐 작년 비해 가지고는 사실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은 양호한 수준이고, 부채 비율도 한 100에서 한 110% 정도 수준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과 좀 비교를 하면 보시면 화성하고 이제 넥센 이런 기업들은 고무나 자동차 부품사들이고요. 얘들과 이제 뭐 PBR하고 PSR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했었고요. 두산은 사실은 뭐 발전 쪽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쟁은 되진 않지만 참고로 넣고, SPS를 보시면
SPUS 같은 경우는 매출이 2,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총이 2,200억, 매출이 한 470억에 영업이익이 이제 21억 정도 되는데 퍼가 18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동아 퓨얼셀이 사실 어떤 그 연료전지 쪽으로 자회사가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장을 확대를 하게 되면 SPO셀의 펄을 좀 참고를 한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 매출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될 것 같아서 SPO셀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전방 산업 관련된 그런 이런 기업들은 사실 뭐 돈 못 받을 일은 크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뭐 종목 편입 가능성 이런 거 해당 사항은 없고요. 재무제표 보면 백지엄 한 건 있었는데 요거는 사실 이건 뭐 주담도 사실은 되게 좀 황당해 하더라고.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대우 상용차에서 금형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금형을 빌려주면서 백지엄을 한 개를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큰 뭐 재무상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제 보시면 기회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KS 인증과 유럽 인증 이후의 매출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을 통해 가지고 전방 산업에 대한 판매량으로 이제 매출을 역으로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부 쪽에서 수소 쪽으로 그런 계획들을 발표를 할 텐데, 특히 이제 건물용 연료전지를 얼만큼 확대하는지,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품목에 대해서 어떤 보급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공장 가동률도 이제 사실은 지금 그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그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리스크 부분인데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 생산 감소로 인해 가지고 좀 위험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환율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원재료 유가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뭐 중국에 지금 전력난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공장이 조금 그 영향을 받게 되면 매출 감소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밸류에이션은 제가 그냥 임의로 한 거라 가지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림 기반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지금 적정 주가보다는 한 42% 정도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3분기나 4분기 때 실적이 좀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적정적 주가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나 뭐 대기업들이 사실 매출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고객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거에다가 플러스해서 전기차 계속기 분야 매출이 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점점점 되면서 실제로 이제 숫자가 나타나면 사실은 뭐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요거는 뭐 그냥 참고로 밸류에이션 한 거기 때문에 화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거라 가지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소 연료전지 쪽에 이 기업이 어떻게 매출을 인식을 시키느냐가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어제 발표된 뭐 수출입 통계치고요. 보시면 승용차하고 가전 쪽은 한 50에서 57% 이제 수출이 예상 늘어날 거라는 그런 수출입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쪽도 꾸준히 이제 7, 8, 9월 이제 2분기 때 수출 금액이 더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전 쪽도 사실은 LG전자 쪽도 이제 가전 매출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최근 그 반도체 부족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완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소식도 사실 3, 4분기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